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세계지리 6강 열대기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압대의 이동을 공부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로는 열대기후 사람들의 주민생활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내용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100% 나오거든요. 잘 정리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기압대 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대기대순환의 원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대기대순환 한번 잘 공부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를 중심으로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해서 각각 적도, 수렴대 혹은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리고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압대의 이동이라는 건 대기대순환 플러스 지구의 공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기울어진 채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불렀죠. 공전에 따라서 계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는 태양 에너지를 이쪽에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반대로 가면 아마 또 다른 쪽에서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 대기대순환과 공전, 요 원리를 가지고 기압대의 이동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요 화면에 보이는 기압대가 어떨 때는 살짝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고,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살짝 남반구 쪽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압대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기압대 이동. 이 아이는 특히 사바나 기후,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지중해성 기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구는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했었죠. 우리 이 춘분과 추분은 아니더라도 하지, 그리고 동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하지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적도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비친단 말이지. 그러면 태양이 수직으로 내려꽂는 곳은 바로 북위 23.5도 되는 곳이 태양 에너지가 수직으로 꽂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시기는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돈다면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서 어떤 애가 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될까? 바로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남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겨울이겠네. 하지니까 6월, 7월 정도 되겠네요. 반면에 동지를 보겠습니다. 동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비추면 적도 보이시죠? 적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이 어디를 강하게 비추냐 하면 남이 23.5도 되는 곳을 수직으로 비춥니다. 그 과정에서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겠죠. 이 상태로 빙글 돌아가니까 남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 남반구의 계절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동지니까 12월 정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그 태양이 삐딱해진 채로 계절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태양이 수직으로 비춘다는 뜻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뜨거워서 저압대가 만들어져요. 특히 적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니까 적도 저압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적도 저압대를 열대 수렴대 혹은 적도 저압대 이런 식으로 적도 수렴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압대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수직으로 비추는 곳이 어떨 때는 남이 23.5도, 어떨 때는 북이 23.5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절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리를 지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도예요. 자, 첫 번째 지도를 보면 7월의 열 적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7월의 열 적도입니다. 자,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는 위도 0도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네. 적도를 기준으로 열 적도,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들을 선으로 연결한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는 거 확인되십니까? 상대적으로 북반구에 열 적도가 형성됐다는 것은 북반구에 태양 에너지가 많이 비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계절은 7월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열 적도가 상대적으로 남반구로 치우치는 시점이라면 남반구가 뜨겁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에 해당하는 1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열적도의 위치를 통해 몇 월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대화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적도 0도를 기준으로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라고 할게요.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얘네들이 0도, 30도, 60도, 90도에 걸쳐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이 가장 뜨거운 곳, 열적도를 따라서 적도 수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어떨 때는 북반구 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또 어떨 때는 남반구 쪽으로 또 살짝 내려가는, 이렇게 태양의 회기에 따라서 기압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자, 여기 N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니? 북반구라는 뜻이고요. S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반구라는 뜻일 거예요. 이것도 다 친절하게 적어줄게요. 북반구 그리고 남반구. 자, 보니까 지금 1월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1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적도 수렴대라고 적혀져 있는 요 아이가 어디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니? 적도 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남반구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1월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원리가 만들어지냐 하면, 여기 요 화면에 보이는 적도 수렴대라고 하는 이 비구름이 상대적으로 남반구 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적도일 테니까 상대적으로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 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지역에 비를 내리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처럼 적도를 중심으로는 AF에 해당하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그 위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으로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NS, 얘가 북반구고 얘가 남반구겠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적도 수렴대가 상대적으로 북반구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 보이시죠? 네, 이 말인즉슨 북반구 쪽이 뜨거운 거니까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7월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적도 수렴대가 상대적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어디에 치우쳐져 있니? 북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과정에서 적도 수렴대는 저압되니까 비가 내릴 것이고, 북반구에 해당하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대우림 기후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고,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이 아열대 고압대가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상도 마찬가지고요. 요 자료를 통해서 요 자료를 한 번 더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건기와 우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인데요. 자, 건기하고 우기일 때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건조한 시기일 때는 어떤 기압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로 고기압. 건조는 고기압이고 우기는 저기압일 거 아니요.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줄 것이고, 우기일 때는 적도 수렴대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건기일 때는 언제예요? 바로 요때겠네요. 몇 월이에요? 1월이죠. 그러면 이 시기에 건기일 때의 계절은 1월. 쉽게 이야기하면 겨울이 되겠죠. 반면에 우기일 때는 언제입니까?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비가 내리려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야 하니까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몇 월이에요? 7월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언제예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자, 남반구는 그 반대로 나타나겠네.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건조한 시기일 때는 바로 요때 7월이니까 7월. 계절상으로는 겨울이죠.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AW가 왜 AW인지가 훨씬 더 강렬해지는 거죠. AW에서 요 W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윈터 드라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겨울에 해당하는 요 시기들이 모두 건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기압대가 왔다 갔다 하는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어떤 자료가 나오든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에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월과 B월의 열대수렴대 위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A월과 B월을 각각 몇 월인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자, A월은 몇 월일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그럴 땐 적도에다가 선을 긋는 거지.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수렴대가 북반구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몇 월이요?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7월이라는 뜻이고, B월은 열대수렴대가 남반구 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1월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온 김에 마저 정리를 해둡시다. 자, 가나 다라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라도 마찬가지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지역은 사바나 기후, 그리고 다 지역도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기후를 바탕으로 몇 월마다 월마다 어떤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 같은 경우 얘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잖아요. 그 말인즉슨 A월하고 B월 중에 언제가 우기이고 건기인지 구분할 수 있겠니? 자, 한번 해보자.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요, A월이면 7월이잖아요. 7월이면 계절상으로 언제예요? 겨울입니다. 왜 겨울이지? 남반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1월에 해당하는 요 시기는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우기고 언제가 건기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7월 겨울철이 건기가 될 것이고 1월 여름철이 우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까 봤던 자료랑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 요 자료를 통해서도 기압대 이동 월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7월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7월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 7월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도 지역,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과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을 각각 구분해 봅시다. 자, 7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이구, 왜 이렇게 펜이 두껍니? 자, 7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어떤 기압대가 하늘 위에 있나요? 머리 위에 어떤 기압대가 있습니까? 자, 머리 위에 어떤 기압대가 있어요? 바로 적도 수렴대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건기라는 거요, 우기라는 거요? 우기라는 뜻이겠다. 자, 다음에 적도 지역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죠. 여기는 머리 위에 어떤 기압대가 있니? 머리 위에 적도 수렴대가 있네. 적도 수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특성은 당연히 비가 오겠죠. 자, 다음에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을 봅시다. 자,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머리 위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열대 고압대가 있죠. 그러면 건기와 우기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1월도 똑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그리고 적도의 AF 지역, 그리고 남반구의 AW 지역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수업 특성상 어쩔 수 없네. 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열대, 고압대. 그러면 비가 오는 시기요? 안 오는 시기요? 안 오는 시기죠.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머리 위에 뭐가 있나요? 바로 적도 수렴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머리 위에 뭐가 있나요? 적도 수렴대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각각에 나타나는 기후 특성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사바나 기후를 그리고 열대 우림 기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7월 달에 우기, 여름이고요. 북반구의 사바나는 1월 달에 건기, 겨울이 됩니다. 남반구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거 확인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요거예요. 적도는 1월이든 7월이든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적도 수렴대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F의 특징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연중, 고온, 다우하다라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머리 위에 적도 수렴대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반면에 사바나 기후는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바나 기후니까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림 자료만 벌써 4개 넘게 썼거든요.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수능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안 나온다면 선생님의 목을 자르셔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를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대기후의 식생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열대기후에는 어떤 식생들이 자라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모습들을 한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대기후의 식생분포, 첫 번째가 열대우림입니다. 자,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글 같은 이미지의 것들이에요. 정글. 자, 어떤 기후 지역에 나타나냐면 열대우림 기후 지역과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 나타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F 지역과 AM 지역에 많이 나타나요. 열대우림의 특징은 산림의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이걸 우리는 수목 밀도가 높다라고도 표현해요. 수목 밀도가 높다. 이 지역은 적도랑 가까운 지역이니까 상록화렵수, 그리고 나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것을 수종이 다양하다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의 높이들이 엄청 다양해요. 다층의 숲을 형성을 해서 이 밑에서는 태양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식물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이것을 다층의 수관을 이룬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특징은요, 열대림은요, 나무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의 나무들이 나왕, 티크, 마호가니 같은 것들인데, 그럼 얘네들 가지고 뭘 만들기가 좋겠어?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들기가 좋겠죠. 자, 대표적인 예시가 밀림, 정글,
그리고 아마존 분지에 있는 셀바스 같은 것들이 모두 열대우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사바나를 봅시다. 자, 사바나는 열대우림 기후 주변에 나타나는 사바나 기후 지역에 잘 나타나는 식생이에요. AW 지역에 나타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가 사바나 기후의 이미지인데요. 이 기후의 특징은요, 키가 작은 나무가 뜨문뜨문 있고요, 키가 큰 풀들, 긴 풀들이 많이 나타나는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풀은 적고 긴 풀들이 나타난다 라고 부릅니다. 소림장초. 자, 우리 사바나 기후의 특징하면 뭐라고 배웠니? 바로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기에는 풀이 무성하여 초식동물들의 낙원을 이루고, 건기에는 그 동물들이 풀을 찾아 이동하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구경하는 것이 바로 사파리 관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건기에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자, 이 대표적인 지역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사바나라고 부르고요, 남미 오리노코강 근처에서는 야노스라고 부르고, 브라질 고원에서는 캄푸스, 라플라타 강에서는 그란차코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요거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식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죠. 이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가옥 특성입니다. 자, 지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하나씩 보는 건데요. 자, 열대우림 기후, 우리 이거 기후구분 약자로 AF, 열대몬순 AM 기후에서는 나무를 재료로 한 고산가옥이 나타나고 수산가옥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고산가옥, 우리 이거 아마 예전에 다룬 적이 있을 겁니다. 고산가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지표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가옥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수산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산가옥의 한 유형인데요, 나무 위에, 나무 숫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수산가옥일 거고, 여기에는 요 그림이 고산가옥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고산가옥을 한번 멋있게 그려볼게요. 고산가옥의 특징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림은 그리지 말고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이미지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산가옥에 나타나는 특징들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바로 지붕이 가팔라요. 지붕 경사가 급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개방적인 형태의 구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지표로부터 떨어져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원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강수가 많아가지고 빗물들이 내렸을 때 빠르게 빗물들을 배수하기 위함입니다. 비가 내렸을 때 이 빗물들을 빠르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가 급해요. 또 왜 개방적인 형태로 집을 지을까? 이 지역은 너무 더우니까 통풍을 목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형태로 짓습니다. 또 왜 땅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 너무 덥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습기 차단. 그리고 각종 해충들, 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충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표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이 고산가옥의 세 가지 특징들,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개방적 가옥의 형태를 띠고 지표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런 특징들이 열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고산가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바나 기후, AW 사바나 기후는 풀이나 진흙으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사바나 기후의 원주민들은 소똥으로도 집을 짓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통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동식 화전농업입니다. 자, 함동식 화전농업이 아니라 이동식 화전농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전농업이 뭔지 아십니까?
자, 화면에 보이는 요 아이가 화전농업의 순서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가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나무를 베어낸다. 불을 질러 경지를 만든다. 농사를 짓는다. 농작물을 수확한다. 세찬 비가 내린다. 경지가 황폐해진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화전농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불을 지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건데요. 이동식이니까 이동하면서 불을 질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3, 4년 정도를 주기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형태입니다. 어떤 기후에서 많이 하냐면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나 혹은 동남아시아의 AM 기후에서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이동식 화전농업은 규모가 적을 때는 사실 되게 친환경적이 돼요. 다 제거한 다음에 다른 데로 지나면 금방 나무가 자라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는 너무 크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동식 화전농업을 통해서 재배하는 작물들을 소개합니다. 카사바, 얌, 그리고 타로 감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표적인 식량 작물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유목을 보겠습니다. 자, 유목은 주로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많이 하는 전통 산업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아이들을 유목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유목민들이 풀이나 진흙, 소똥 등등으로 집을 많이 짓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벼농사를 봅시다. 자, 벼농사는 항상 계절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AM-기후, 계절풍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지역은요,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물도 많고 뜨겁고 이래서 벼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벼의 2, 3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벼농사를 1년에 2번, 3번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번 짓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AM-기후는 1년에 2, 3번 벼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어떤 산업들이 발달하는지를 봅시다. 이게 앞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열대기후 지역의 변화 모습인데요. 자, 첫 번째는 관광산업입니다. 자, 그 이미지에 보이는 요 아이가 뭐냐면 이게 뭔 거 같니? 바로 고릴라죠. 그래서 고릴라 트레킹. 고릴라는 어디 살게요? 밀림, 정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후야? AF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보이시나요? 야생동물. 이거 뭐 얼룩말이잖아요. 얼룩말,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사파리를 투어하는 거죠. 사파리 투어. 이거는 무슨 기후예요? 사바나 기후. 그리고 이 외에도 요 화면에 보이는 요거. 지금 요 사람이 이 원주민들이 막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주민 문화체험. 원주민 생활 체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열대기후 지역은 다양한 관광들을 밀고 있다고도 봐도 되겠네요. 자,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플랜테이션이에요. 얘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자,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기후 플러스 열대기후를 활용해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해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한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플랜테이션의 전제 조건 세 가지는 열대기후,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이에요.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 혹은 기업적 농업을 합니다. 자, 상업적 농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은 대규모로 상업적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대규모 단일 경작을 많이 해요. 자,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거죠. 천연고무, 바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는 커피, 사탕수수,
목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마다 특징들이 플랜테이션을 하는 작물이 다르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자원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광물이 나와요. 아이고 자꾸 약자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 알루미늄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외국으로 수출해서 외국에서 요거를 전기분해해서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대기후의 가장 핵심 바로 열대림입니다. 자, 열대림의 별명은 지구의 허파입니다. 특히 오늘날 가장 거대한 규모의 열대림이 어디에 있게요? 바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열대림이 대표적인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열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열대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열대림은 생물종 다양성이 확보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전자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자, 그리고 열대림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지? 그런데 오늘날에 이 열대림들이 하고 있는 이 소중한 일들이 많이 도외시되고 있어요. 도시화라든지 경지개간, 방목지 조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구상의 열대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구온난화도 가속화될 것이고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할 것이고 토양 침식 증가 물론이고요. 원주민의 삼터가 파괴되는 등등의 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대기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열대기후의 특징뿐만 아니라 종류, 그리고 기압대 이동, 그리고 주민생활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안녕.